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백유리입니다. 이제는 지역 소멸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즘이죠. 지역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는 거창군이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활인구 100만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또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3월 12일을 기점으로 도내 군부 인구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 거창군의 인구 정책부터 여러 현안까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와 함께합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 3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거창군이 경남에 있는 그 군 지역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거창군수에 취임할 당시 우리 거창군의 인구는 경남 도내에서 함안, 창녕군 다음으로 3위였습니다. 근데 작년 3월 12일에 우리 거창군 인구 59,982명을 기록하면서 경남 도내 군부 1위가 되었고 현재까지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때는 90년도에 15만까지 기록을 했지만은 90년대에 들어서 6만이 되었고 2023년까지 6만 인구를 유지를 했습니다. 24년간 유지해온 우리 거창군의 상징적 숫자인 6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 공무원 또 군민, 전국 향후들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작년 1월 4일 날 6만 인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또 이 길을 기회로 삼고 6만 인구가 무너진 다음 날인 1월 5일 날 거창군 새로운 인구 정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인구 패러다임 대응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군이 또 도내 인구 1위뿐만 아니라 2024년도 기준 학교 출산율이 1.20명, 도내 학교 출산 1위를 달성을 했고 작년에 출생아 수가 249명, 혼인 건수가 198건, 또 7년간 평균 인구 감소율이 4.6%로 주요 인구 지표에서 도내에서 1위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지표들 가운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도내 군부 중에서 출생아 수가 1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제 거창의 합계 출산율이 2년 연속으로 한 명대를 기록을 하면서 경남에서 1위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성과에 어떤 특별한 비결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예, 작년도 거창군 합계 출산율이 1.20명, 2023년도에는 1.02명이었습니다. 전국의 평균 0.75, 경남 평균 0.82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24년도 합계 출산율은 전국 226개 시군 중에서 18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한 우리 거창군이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 로드맵 수립을 하여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군은 임신 출산을 시작으로 해서 양육, 청소년, 청년에서 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으로 결혼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양육의 부담을 덜어준과 동시에 군에서 태어난 아이가 청소년, 청년이 되어 지역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수한 지역 인재로 성장하는 이른바 인생 로드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과 육아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타운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행복맘 커뮤니티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그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 로드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전국적인 인구 감소 현상은 202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또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문제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없이는 지역 소멸 가속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18년 민선 7기 군수로 취임하면서부터 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가속화의 심각성을 예견하고 먼저 군 조직 개편을 통해서 2019년도 1월 달에 인구 교육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2021년도에는 청년 정책 담당을 신설을 해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4년 1월에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해 11월에는 거창군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 로드맵을 수립해서 정주인구와 생활인구 질적 양적 확대를 위한 투트랩 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 정책은 인구 감소 열 최저, 또 생활인구 연 100만 명 달성, 군부 출생아 1위를 목표로 출생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총 1억 1천만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3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다른 트랙인 거창군 생활인구 100만 명 달성 로드맵은 첫째로 지역 관광 활성화, 두 번째로 군민 건강과 지역 활력 제고, 세 번째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거창군의 이 두 가지 이 달성 로드맵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한번 제가 챙겨보니까 정주인구 정책 분야의 13개 사업에 567억 원, 또 관광생활체육 인프라에 16개 사업 343억 원, 출산 양육 교육 분야 6개 사업에 117억 원, 생활인구 100만 명의 54개 사업에 1,157억 원으로 총 89개 사업에 2,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노력을 이제 인구 정책에 투입을 하신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거창군이 우리나라 최초로 3대 청년 친화 도시에 선정이 됐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청년 친화 도시가 이제 어떤 건지, 또 여기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들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정부에서 2023년도 9월 달에 청년 기본법을 제정을 하면서 청년 친화 도시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3개 지자체를 공모한 첫 해에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서 거창군, 서울 관악, 또 부산 진구가 선정이 되었고, 군부로는 우리 거창군이 유일합니다. 예. 우리 군은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색을 활용해서 지역 청년, 주민, 공무원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가시적인 청년 정책 성과를 창출해 농촌형 청년 친화도시 모델로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 친화도시는 엄격한 심사와 희소성으로 지정 그 자체로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정에 따른 사업비는 10억 원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100억 원 이상의 지역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 예. 전문가 컨설팅, 교육, 브랜드 홍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 친화도시 지정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청년정책 7년의 결실로 우리 거창군의 청년정책 우수성을 입증을 했습니다. 거창에 사는 청년, 군민 모든 향후들에게 자부심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전국에 거창군을 알리는 홍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창군이 3대 청년 친화 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로부터 좀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많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로 어떤 정책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최근에 김해시, 또 순천, 전남 하순, 전북, 고창군을 포함해서 8개 지자체에서 방문했고, 현재도 많은 지자체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 단위 농촌 지역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된 지자체로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시군들로부터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대한민국 청년 친화도시 3대 전략 방향인 지역 특화, 또 청년 참여, 확산 거점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확산 거점의 측면에서 대도시보다 거창군이 타 지역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파급력이 가장 높다고 보니까 거창을 주목하고 정책 시스템을 많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7년간 청년 실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체계와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 있었던 다양한 스토리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추구하는 정책 비전이, 청년 정책 비전이 청년이 행복한 거창, 청년이 있어 행복한 거창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지만은 우리 거창군은 청년을 동력으로
또 인구 감소가 낮은 활기찬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국에 알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거창군의 또 다른 현안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예. 보통 화장장, 이 화장시설은 대표적인 좀 기피시설로 알고 있는데 거창에서는 오히려 9개 마을이 이 화장시설 유치를 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민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올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뭐 우리 거창군이 화장장을 이용을 하려 그러면 대개 진주 또 함안, 김천까지 한 100km 이상 떨어져가 있습니다. 아마 경남 도내에서 가장 먼 곳이 화장장하고 먼 곳이 우리 거창군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려면은 또 순위가 밀리고 예. 작년 겨울부터 금년 초까지 독감 때문에 전국의 장례 일수가 평균 4일을 넘었다고 합니다. 민선 7기 재임 기간인 지난 2020년 2월에 코로나19가 시작돼서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많은 또 사망을 하셨고 화장장이 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거창군에도 반드시 화장장은 있어야 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민선 8기 군수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제가 또 판단을 해서 제 공약으로 화장장 설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화장장이 꼭 필요하지만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인데 과연 우리 군에 설치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군이 아시다시피 거창 구치소 문제로 그 한 6, 7년간을 정말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달에 거창군 주민 투표로 해결되기 때문에 화장장도 또 국민 참여로 만들면 된다는 그런 대원칙 하에 공개 모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차 공모 때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실패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피 시설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이다. 또 두 번째는 거부감 없는 공원 같은 화장 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주민 공감대를 높이는데 한 1년 동안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을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하는 이런 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주민들이 또 인센티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을 5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또 화장장 수익금 배분을 또 10%, 20% 올리고 유공자 포상금도 추가하면서 2차 공모에는 9개 마을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는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금년 8월경 착공해서 내년 연말이면은 준공이 됩니다. 우리 군의 화장장 건립으로 또 경남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 해소, 또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장례 비용 절감 효과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거창군에는 현재 지금 종합병원이나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현재 지금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현재 조성 중이죠.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은 2019년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시설이 취약한 우리 거창, 함양, 또 합천을 근역별로 묶어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은 우리 군의 최대 역점 사업이고 이 복지타운 사업이 직접병원 이전, 공공산후 조리원, 또 행복맘센터, 육아드림센터 건립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2,800억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거창의 미래 발전을 앞당기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가장 어려웠던 거창업 한들이 있는데 여기 2만 평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끝이 났고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 끝나면은 하반기에는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사업이 지휘자병원 이전인데 약 한 2,300억이 투입되는 전에 국비입니다. 현재 거창 지휘자병원이 9개가에 100병상인데 새로운 지휘자병원은 18개가에 300병상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또 뇌와 심혈관 질환 등 시간이 촉박한 응급
진료까지 가능해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이 동부권역에는 밀양, 또 서부권에는 사천, 북부권에는 우리 거창군에 설립하게 되며 산모들이 원정 출산, 또 산후조리로 발생하는 시간적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양수발전소 유치에 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3월 달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에 1.25기가와트 규모로 양수발전소 건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남부발전에서 우리 거창군 가북면 일원에 약 40만 평의 설비 용량 600메가와트, 사업비 1조 5천억이 투입되는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의 아마 입지 여건이 수몰 예정지 안에 수몰 가구가 7가구에 불과하고 또 국공유지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화강암 지반을 바탕으로 국립공원 100대 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이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부 발전의 제안 즉시 지역 주민, 수몰 예정지 주민, 군의회 등의 사업 설명을 가졌고 또 양수발전 유치 요청 결정위원회를 또 저희들이 조직을 했습니다. 올 1월 7일에 우리 군과 한국남부발전 간에 또 업무 협약도 체결했고 군의회에서도 여기에 동의안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저희들이 발대식과 거리 행진, 거창군 각급 기관 단체의 사업 설명을 하면서 사회단체의 지지선인 계리대 등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를 통해서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주민들에게 총 한 700억 정도의 수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건설기간 8년 동안 지역 경제 고용 한 400명, 또 지방 세수 증대, 건설 근로자 지역 경제에 약 한 200억 이상이 되고 또 가뭄, 홍수, 산불, 용수 등 자연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 산청, 함양, 합천, 또 진안, 하동 여러 단체가 유지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올 하반기에 산자부 공모에 우리 거창군이 선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농촌은 고령화 또 인구 감소로 이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거창군 같은 경우는 그런 중간 업자의 개입 논란이 없는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 거창군 인구가 6만입니다. 이 중에 농업인이 1만 8천 명으로 30%가 되고 전체 가구로는 45%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인력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018년 군수 취임 이후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농촌 인력난은 해결하겠다는 의의를 가지고 전담 조직인 농촌 일선 담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우리 군하고 필리핀, 프라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처음에는 또 임금 착보, 거주 문제, 농가 배치, 사업장 이탈 등을 브로커 개입으로 정말로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2024년 4월에 다시 이제 우리 필리핀하고 프라시하고 체결하면서 우리 거창군 공무원하고 프라시 공무원이 직접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중개인의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을 했고 또 입국 비용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쩌름기 비행기 싸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예산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임금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또 우리 거창군의 공무원하고 농가들이 직접 필리핀으로 가서 근로자를 선발하는데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 가장 큰 효과가 인력난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평균 하루 임금이 13만 원인데 11만으로 절감돼서 농가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농촌인력중개소에서 자기들 취향에 맞도록 농가 인력난을 공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인력중개소에서
또 농가들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뭐 언론에도 나고 신문에 나다 보니까 전국 27개 지자체에서 우리 거창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왔고 예. 또 우스운 이야기, 또 재밌는 이야기는 필리핀 프라시에서도 아마 자국 내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아마 프라시를 또 벤치마킹하고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담당 계장은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또 이러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느라고 강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가 전국의 농촌 인력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거창하면은 승강기 산업이 딱 떠오를 만큼 네. 핵심적인 주력 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 승강기 산업을 더욱 특화시킬 산업단지가 또 들어선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2008년도까지 한국 폴리텍대학 거창 캠퍼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가지고 폐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거창군에서는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승강기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이 폴리텍 대학을 승강기 대학교로 기능 전환을 하면서 추진을 했고 현재까지 국비, 도비, 군비가 약 3,400억 원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거창군 내에는 한국 승강기 대학교,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 또 승강기 밸리 산업특구, 또 승강기 안정인증기관인 승강기 안정기술원 개원, 그리고 승강기 인재개발원 유치 등 국내 최대의 산학연간 클러스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군의 노력으로 승강기 산업단지 내에 승강기 완제품과 또 핵심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승강기 기업이 37개사가 입주를 해서 예. 연매출 2,100억 원, 또 상시 고용이 501명으로 우리 거창군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거창군 내 공장에 이제 부지가 없어가지고 거창 첨단 일반 산업단지를 약 한 9만 평을 조성하면서 이 예산에 600억 투자됩니다. 올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2027년도에 준공을 해서 부족한 공업 용지를 저희들이 해소하게 됩니다. 네. 거창하면 또 명소들도 많잖아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거창하면 창포원이 좀 네, 가장 그렇습니다. 먼저 기억이 네. 나는데요. 네. 창포원 어떤 곳인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거창군 남상면에 국가하천인 한강 일원에 경남 제1호 지방정원공원인 거창 창포원이 있습니다. 면적이 13만 평으로 축구장 66개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 작년에 61만 명이 방문객이 찾아갔고 2021년 개장 이후에 약 한 179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봄에는 100만 본 이상이 피는 창포꽃이, 또 여름에는 수련, 수구, 가을에는 또 국화와 코스모스, 겨울에는 억새와 물안개 등 사계절 볼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특히 이제 봄,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야외 결혼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또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창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창 창포원은 방문객들이 사계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열대 식물원 치유센터, 북카페, 수유실, 키즈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 거창 온봄 축제를 했는데 예. 온봄 축제는 기존에 뭐 아르미아 꽃 축제, 산양삼 축제, 또 맨발 걷기 대회 5개를 통합해서 운영을 했는데 방문객이 무려 6만 명이 다녀가면서 성공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장포원 부근에 저희들이 129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관광 문화복합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장포원 문화관 또 야외 공연장 다문화 놀이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는 180억 원의 사업비로 유기농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 홍보, 판매, 또 생산,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되면은 바로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발전하는 창포원을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이 창포원 외에도 거창에도 굉장히 멋진 명소, 자연 경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군수님께서 시청자분들이 거창 여행하면 여기는 꼭 가야 된다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작년도에 우리 거창 군내에 대표적인 관광지 9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예. 소개를 못 드리고 이제 우리 거창 동부 끝역에 가시면은 Y자형 출렁다리로 대표되는 거창 항로와 힐링랜드가 있고 또 여기에는 강 알카리성 전국 최고 9.7로 있는 예, 우리 거창 온천 관광 단지가 있습니다. 또 서부권으로 가면은 거창 수성대와 또 월성 계곡이 있습니다. 수성대에는 우리가 2년 전에 240m 출렁다리가 놓여가 있습니다. 특히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야외 축제인 거창 국제 연극제가 여름 휴가 시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열리고 있습니다. 남부권으로 가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창포원이 있고 또 해발 952m 있는 가막산 벨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도로가 950m 갈 수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다 갈 수 있고 또 만평의 부지에 아스타 국화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예. 만개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가막산 벨바람 언덕에 약 한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또 올 초에 저희들이 북부근에 새로운 관광지인 거창 산림 레포츠 파크가 저희들이 첫 개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거창군 내의 관광지를 꼭 방문해서 구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이제 올해 7월이 되면 민선 8기 4년에 접어듭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군수님께서 더욱더 주력하고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거창군 화장장을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되고 또 거창 의료박지 타운 사업은 또 올 하반기에 첫 사업을 떠서 2029년도에 준공을 해서 2030년부터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병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아트 갤러리, 즉 미술관이죠. 연극예술복합단지, 거창 제1교 가설, 또 김천지구 도시재생사업 등 할 일이 아직까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해서 우리 국민과 거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또 살고 싶은 거창, 대한민국 최고 도시 거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포커스 경남에서 이렇게 거창군의 여러 현안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군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7년의 세월을 거창 군수로서 또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거창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로 보람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만 군민과 50만 향후 800여 거창군 공무원과 함께 7년 동안 열심히 또 군정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거창군이 경남 도내 군부 중에 인구 1위를 달성했고 작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20명, 또 대한민국 최초로 3대 청년 친화 도시에 지정되는 등 우리 거창군은 전국에서 전국하는 도시로 성장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거창 군민들과 향후들의 지역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우리 거창군만 바라보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서 전국 최고의 거창군을 성장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인모 거창 군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